네, 최근 금융사와 통신사 간의 협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어떤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지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게 뭐 통신사와 금융사 간의 데이터 협업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제는 서로 협업을 하지 않는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 다양한 여러 회사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KT와 신한은행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양사 올해 1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이 빅데이터 기반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 개발하고 또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 사업도 추진한다라는 구상입니다. 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KT가 약 4천억 원 수준의 신한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SK텔레콤 역시 하나금융그룹하고 지난 7월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SK텔레콤이 3,300억 원 규모의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매입했고 또 하나카드는 SK텔레콤 지분하고 SK스퀘어 지분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 U+의 경우에도 신한은행과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협약 맺고 올 초에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었고요. 예. 또 6월에는 국민카드와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대한신용평가 모형 개발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통신 3사 주도로 좀 협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협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배경을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협약을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예. 4, 5년 전부터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초적인 데이터 동맹 협약이 지금 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2017년 당시에는 SK텔레콤하고 하나금융그룹이 합작 핀테크 법인이죠. 핑크를 출범한 바가 있고요. 또 2019년에는 카카오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KT와 우리금융그룹이 협약 맺고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괜찮다,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시너지, 그런 촉이 왔었고 네. 해서 좀 더 구체성을 띄워보자. 그리고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도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최근에 이 데이터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통신하고 통신을 좀 확장해서 KT가 가진 콘텐츠 등의 좀 소프트한 영역하고 신한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영역을 해서 저희가 글로벌 사업도 같이 꼭 진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금융과 통신, 나아가서 콘텐츠를 결합한 모델로 글로벌 진출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지금 뭐 이런 협업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수년 전부터 좀 이루어졌던 또 사례들인데 최근의 데이터 협업과 기존에 일어났던 이 협업들의 차이를 좀 살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존의 협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협업은 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합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존에는 없던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타고 가는 중에 자신의 이동 패턴에 맞춘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지 예. 아니면 TV 시청하는 중에 자산 관리 서비스를 신청한다든지 또 수년간 축적되어 온 개인 데이터 분석해서 AI가 맞춤형 자산 설계를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저희 데이터뿐 아니라 양사가 좀 전사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가장 데이터 쪽에 중점 두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가명 결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고객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들을 이용해서 금융하고 통신의 데이터를 합쳐서 고객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발굴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새로운 영역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기존 통신사, 금융사가 갖고 있던 어떤 필드를 좀 확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금융사와 그리고 통신사들 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장을 좀 넓혀가겠다, 업역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역시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또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사실 업계에서도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개인정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예.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예. 있기도 하고요.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걸 특정 테두리 안에 가둬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좀 파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하고 안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통신 IT하고 금융이 융합되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안전이나 보안에만 중점을 두면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규제 샌드박스나 아니면 규제 혁신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과 통신 협업 소식 살펴봤는데 정책적 지원까지 더해져서 하루빨리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